2, 1, let's go! 안녕하세요, 키덜트 하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만약 세그웨이 9본 맥스를 사셔서 개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아주 고가의 전동 킥보드들이 많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9본 맥스라는 모델을 구매하게 되었고요. 이걸 한 몇 개월 타다 보니 조금씩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개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기보단 방향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키덜트 하비는 2명의 자녀와 용돈도 얼마 안 받는 불쌍한 저의 주머니 사정과 혹시나 있을 여러분의 사정을 고려해서 비싸고 좋은 제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능은 괜찮은 제품을 지향합니다. 일단 앞 서스펜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3가지 제품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장 비싼 거로는 샤크셋이 있고 그 다음은 모노림, 마지막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저가형 브랜드가 있습니다. 후기로 보면 샤크셋이 가장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딜러분이 판매하셔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노림은 중국 제품인데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면서 성능 또한 준수합니다. 제가 구매했던 건 가장 저가형 듣보잡 브랜드입니다. 많은 해외 유튜버 분들이 비추하는 제품인데요. 솔직히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아직도 처음 라이딩 후 온몸에 전해졌던 진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부품 설치와 상관없이 개조 가능한 부분이 해킹 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새 제품의 9본 맥스는 최대 속도 25k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킹 툴을 이용하여서 30km가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점은 그만큼 배터리 소모가 늘어나서 세그웨이에서 얘기했던 최대 주행거리 65km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해킹 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앱이 스쿠터 해킹 유틸리티라는 앱입니다. 당연히 무료이고요. 해킹에 필요한 설정 값을 바로바로 바꿔서 킥보드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하는 제품에만 설치됩니다. 다음으로 배터리와 모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길로 나뉘어지는데요. 배터리를 먼저 하냐,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냐, 아니면 모터를 바꾸냐, 아님 둘 다 바꾸냐 이렇게 됩니다. 9본 맥스에는 36V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배터리를 48V로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조 배터리를 말씀드렸는데요. 보조 배터리란 외부의 12V 배터리를 직내열로 연결해서 48V를 만드는 방법과 36V 메인 배터리를 48V 메인 배터리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메인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는 것보다 많이 비쌉니다. 배터리를 교체하실 분들은 컨트롤러 교체도 추천드립니다. 가끔 해외 사이트들을 보면 과전류가 걸려서 커넥터가 녹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구매하시길 추천하는데요. 구매 가능한 곳은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9본 맥스 제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 알리익스프레스에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 같이 축전기가 여러 개가 달린 게 48V에도 적합하다고 하네요. 배터리 교체보다는 더 저렴하게 개조하는 부분이 모터 부분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터가 1세대인지 2세대인지가 중요합니다.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하지만 2세대 모터가 브러쉬너스 모터라서 1세대 모터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시작하는 모델 넘버가 이렇게 다릅니다. 만약 모터 교체를 원하신다면 현 시점에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세대 모터를 사거나 모너림 모터, 미국에서 파는 모터가 있습니다. 저는 모너림 모터를 구매했는데요. 이유는 제가 구매할 때는 모터 가격이 2세대 모터보다 훨씬 저렴했고 모터 스펙상 500W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의 전동 킥보드는 평지에서 38km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점이라 한다면 타이어가 솔리드 타입입니다. 솔리드 타입 타이어란 쉽게 말해서 타이어 안에 공기가 있는 게 아니라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승차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역시도 뒷 서스펜션을 장착하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개인이 파는 모터인데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뒤 서스펜션인데요. 현 시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듣보잡 브랜드랑 모노림 제품입니다. 보통 듣보잡 브랜드를 모노림 브랜드보다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유인즉은 모노림 제품은 설치 시 킥보드 본체에 드릴로 구멍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듣보잡이 추천받고 있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샤크세드라는 브랜드에서 조만간 뒷바퀴용 서스펜션을 출시할 거라 하네요. 번외로 회생제동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조작하게 만드는 개조가 있습니다. 보통 맥스는 왼쪽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면 앞 드럼 브레이크와 뒤에 회생제동 브레이크가 같이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따로 설치를 하게 되면 회생제동을 더 많이 써서 최대거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이 레버는 세그웨이 ES2라는 모델에 탑재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맥스 모델에 설치가 가능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딸랑이 위치에 설치를 하게 되어 딸랑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것 또한 제 생각에는 샤오미 모델의 라폴링 훅과 딸랑이 일체형을 쓰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입처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지금까지 글로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실질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